저의 오늘 발표는 역사 없는 시대의 대체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2023년 현재 대체 역사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상업적 확장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SF 팬들이라면 아마도 대체로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체 역사가 원래 그 SF에서도 사실은 좀 마이너한 장르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상업적 성공작에서 대체 역사 장르를 찾아보는 것이 아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혹은 한국의 드라마에서 이 대체 역사의 장르를 활용하는 그런 작품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좀 깨졌네요. 비평적인 어떤 기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체 역사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학자들 그리고 비평가들이 주목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대체 역사가 대안적인 역사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스토리텔링 형식이다. 그러니까 대안적인 상상력이 형식으로 굳혀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미래서사라든지 감동적이며 열려있는 역사,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의 세계 등등의 수식어로 상실하는 등의 어떤 비평적인 문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 사변적인 탐구로서의 SF의 가능성에 대한 주목 같은 것들이 대체 역사에게도 투사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대체 역사 그리고 한국에서 이 대체 역사 서사 소설들에 대한 또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들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한국의 대체 역사가 보통은 이제 웹소설의 형태로 생산되고 유통되고 또한 소비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웹소설 특유의 어떤 전형화된 스토리텔링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 회빙환이라고 하는 이 웹소설의 어떤 전형적인 공식 속에서 너무나도 정형화되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적이거나 저항적인 상상력의 가능성이 봉쇄된다라고 하는 어떤 학자들 그리고 비평가들의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맥락 속에서 지금 현재 그 웹소설에서의 대체 역사물들을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꾸 깨지네요. 잠시만요. 제가 준비했던 부분하고 폰트의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좀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그 연구에서 가설로는 이 대체 역사가 새로운 역사를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떤 특이한 무능력의 어떤 그 원인을 이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이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마크 피셔의 용어인데, 자본주의가 유일하게 존립 가능한 정치 경제 체계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일관된 대안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감각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리얼리즘적인 예술은 무엇인가? 이 대안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 자본주의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그 불가능한 그러한 제한 속에서 만들어지는 일체 예술 형식들을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러한 일군의 글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특히 좀 중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는 바로 감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에바 일루즈의 용어인데, 에바 일루즈에 따르면 이 감정자본주의란 자본주의 사회에 고도로 특화된 감정문화 그리고 감정을 자원으로 동원하는 자본주의를 가리킵니다. 제가 직접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이 대체 역사물, 그러니까 대안적인 상상력의 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대체 역사물에서 여기에서 이 규격화되어 있는 서사는 어떠한 감정적인 기대들, 어떠한 감정의 구조를 표현하는 것일까? 요즘 용어를 빌어보자면 어떠한 정동을 표현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상으로는 총 두 가지를 나눠 보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른바 사용하는, 아마 서브컬처에 익숙한 분이라면 익숙할 용어일 것 같아요. 남성향의 어떤 스토리텔링들, 그 다음에 여성향의 스토리텔링들을 바라볼 텐데, 먼저 남성 독자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이 스토리텔링들을 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 웹소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점을 좀 더 부연하고 싶습니다. 이 웹소설의 시장은 특히 독자층, 작가층들이 젠더적으로 분할되어 있고, 남성 독자를 위한 글쓰기들과 여성 독자를 위한 글쓰기들이
꽤 가시적으로 나뉘어 있는 편입니다. 가시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웹소설 플랫폼 속에서도 분할되어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 역사물은, 특히 대체 역사는 기본적으로 남성향 하위 문화의 한 갈래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체 역사물의 주요 플랫폼인 문피아가 고무림에서 무협소설의 플랫폼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고, 특히 이 또 두 번째 중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DC 사이드의 대체 역사 갤러리 역시 아마도 남성 유저들의 비율이 좀 더 높을 것으로 가정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봤을 때 제가 먼저 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바로 대체 역사가 대체 개인사라고 하는 성격을 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인용문은 검은머리 미국 대원수라고 하는 굉장히 상업적인 성공작인데요. 그 작품의 한 부분입니다. 익숙한 웹소설의 공식을 따라가는데 지금 이번 생에서 굉장히 실패한 삶을 산 한 남성 인물이 죽기 직전에 한 후회로 이제 그 후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보자면 나는 왜 올곧은 인간으로 살았을까? 더 높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떤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들은 이 역사적인 과거의 시대로 돌아간 이 주인공이 역사를 바꾼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성격을 교정하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고 자기 자신의 사회적 이동성에 더 충실한 그런 인간으로 전환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체 역사물들 주인공들은 역사를 바꾸는 것보다 나의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이때 대체 역사는 일종의 좀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대체 개인사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주체는 포커적인 경제적 인간, 경제적 주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 검은머리 미국 대원수라고 하는 사실 이 제목을 굉장히 진지하게 읽는 게 언제나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주인공의 어떤 그 생각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인물이 한창 그 1차 세계대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의 미국, 19세기 후반의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신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권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신은 그런 지식을 이를테면 학문이라든지 혹은 공공선의 영역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대신에 그것을 자신의 어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한 어떤 자본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마케팅하고 영웅서사로서 포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주인공은 사실은 역사적인 영웅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역사적인 영웅이기보다는 자신의 미래 지식을 자본화하는, 그것을 자원화하고 있는 기업가적인 주체, 자기 자신의 기업가의 모습을 좀 더 띄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주체의 모습은 또 다른 방향으로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사실은 유럽의 사람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대체 역사인 것 같아요. 히틀러가 되었다라고 하는 작품의 일부분인데, 한마디로 그 평범한 한국의 남성이 히틀러로 환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대담한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히틀러가 된 다음에 히틀러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실수들, 비극들을 교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이를테면 유태인 학살 같은 것들을 교정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바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불합리하고 효율적이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역사물의 주인공들은 이 공공성이라고 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윤리적으로 옳은 선택을 할 때조차 이 정치적 올바름보다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대의 독자들이 조금 더 지지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주인공의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좀 그 제목을 읽는 것이 웃음 없이 얘기하기 힘든데 근육조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 헬스트레이너가 중세 조선으로 가서 한국을 근육질 남성들의 세계로 바꾼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은 정말 운동하는 게 너무나도 좋은 그런 사람인데 일단 수양대군으로 빙의를 했고 자신의 형이나 자신의 아버지의 몸을 폐지를 바꿔서 근육 그 조선을 강하게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단순히 이 사람한테 그 세종대왕이나 문종과 같은 인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국익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운동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환경으로서 그 보디빌딩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과거의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더욱 부강한 사회로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을 연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체 역사물에서 주인공의 행복이나 그 주인공의 성장, 그 개인적인 성장은 공동체의 번영과 동시에 이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대중적인 역사 서사들과 좀 다른 지점, 차이가 나는 지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많은 역사 서사의 주인공들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딱 반비례하는 관계로 애초부터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역사물의 특징은 개인적인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이 일치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여성향 대체 역사물을 좀 보고 싶은데 일단 여성향의 역사 대체 역사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요즘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 있던 대체 역사물들이 용어가 좀 복잡한데 사극 로맨스 같은 용어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상 역사 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 뭐 이를테면 뭐 남장 여자 같은 그런 그 모티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았거나 사실 환상적인 그런 역사적인 변형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한데 근데 그러한 어떤 역사서사의 상상력 속에서는 역사를 바꾼다든지 원래 역사에서부터 뭔가 변화했다는 그런 식의 상상력이 개입할 그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바뀌어 있는 역사의 어떤 소재는 어디까지나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응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지는 환생했더니 단종의 보모나인 웹소설 제목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목만으로도 대부분의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윤인수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전 이 작품에 대해서 몇몇 가지 특징을 좀 요약하고 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스토리텔링의 중심은 현대 여성이 이 단종의 가장 이제 가장 대표적인 비극적 군주 중에 한 명이죠. 단종의 보모나인에게 빙의해서 그를 잘 돌보아서 그 비극적인 운명을 교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빙의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마스터 플롯을 활용하고 있고 전 여기서 우선 지목하고 싶은 건 이 윤인수라고 하는 이 제목의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필명을 쓰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남성적인 독자들을 향정한 작품들을 써왔던 작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중성적인 작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피아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무협 혹은 밀리터리물 뭐 이런 식의 남성향의 어떤 장르들이 많이 올라오는 곳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지 자체는 어떤 여성 독자들을 겨냥한 로맨스풍의 어떤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연산군의 셰프로 살아남기 마찬가지로 웃음만 띄지 않고 이 제목을 다 읽기가 힘든데 제목을 잘못 적었네요. 작가를 잘못 적었는데 윤인수가 아니라 박국재 작가입니다. 이것은 현대 여성이 그 차원 이동에서 조선 시대로 이동한다는 그런 그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 박국재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남성, 작가가 남성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숨기고 있지 않은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좀 잘못 썼는데 네이버에서 연재되었고 로맨스풍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매끈하게 생긴 권력자 남성과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미인 여성을 매치시키고 있는 이 구도가 이 로맨스를 겨냥하고 있는, 로맨스를 원하는 독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그러한 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일종의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젠더적인 협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작가는 대체 역사의 독자들이 대개 남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향의 표지를 쓰거나 남성적인 혹은 중성적인 작가명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남성 독자나 여성 독자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의 독자는 색다른 대체 역사물을 읽고 싶은 남성 독자들, 그리고 새로운 장르를 탐색하고자 하는 여성 독자들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경계지어져 있는 영역인데, 또 한편으로 얼만큼 월경하기 쉬운 곳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남녀 간의 감정적 관계, 이 로맨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스토리텔링이 이 앞서서 봤던 이 남성들의 대체 역사의 문법이나 독자들이 기대하는 어떤 쾌락을 어떻게 변형시켰을까, 어떻게 굴절시켰을까입니다. 특히 이 남성 개인이 자신의 어떤 사회적 이동성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주된 이 주제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넘어가자면 이것부터 읽겠습니다. 일단 대체 개인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부분적인 어떤 굴절들을 겪고 있습니다. 남성향 대체 역사물의 주인공들이 보통 자기의 운명을 개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여성형 그 스토리텔링들의 목표는 권력자 남성, 그러니까 상대역이죠. 그 사람의 남자의 운명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종을 죽지 않게 한다든지 혹은 연산군을 죽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때 문종이나 단종, 연산군 등의 역사적인 인물들, 특히 남성 인물들은 이 로맨스의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역사 서사의 그 대상이 아니라 로맨스의 대상으로 전유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히 지금 현재 이 사극 로맨스라고 하는 장르를 역사를 애정담의 소재로 해체하거나 향유하는 그런 놀이의 사례로 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어떤 전환적 스토리텔링의 전환 과정에서 어떠한 주체가 등장하고 어떠한 이제 서사를 변모하는가가 될 것 같아요. 전 앞서서 남성향 소설의 주인공이 경제적 주체, 경제적 인간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한마디 수식을 더 붙이고 싶습니다. 돌봄의 경제적 주체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산군의 셰프로 살아남기의 일부분인데, 이 사람은 원래 프랑스 셰프였고,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 물질이라든지 그 물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로 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화학적 속성과 그것의 정동적 효과를 활용해서 남성 권력자의 기분을 달래고 기분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그런 식의 인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관리와 통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어떤 성공도 또 수행하는 그런 식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여성향 대체 역사물에서도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번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상충하는 이 목표들이 합치하는 영향이 있다. 사극 로맨스의 주인공들에게 개인적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은 좀 불일치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았어요. 이를테면 옛날 그 순정 만화, 이제 큰 스케일의 그 역사적인 순정 만화들, 이를테면 하늘은 붉은 강가나 그런 만화에서 나오는 여성 인물들, 그리고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에 나왔던 주인공들, 그리고 불의 검 같은 만화에서 나왔던 주인공들을 보면 여성 주인공의 그 직업적 역량이 개인적 행복과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의, 특히 여성과 남성 사이의 감정적 관계에서 그것이 이득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개인의 자아 성취, 혹은 직업적 성공, 사회적 이동성의 발휘 같은 것들이 이를테면 공동체의 성장 같은 것과 그런 목표와 상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불의 검 같은 작품이 가장 대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향 대체 역사물에서는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더 개선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조선 공동체를 번영시키는 스토리텔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남성향 대체 역사물의 문법을 차용하는 가운데 생겨난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데, 아무튼 원본과 파생의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결론을 아직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 대안적 역사를 상상하자는 대체 역사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웹소설의 대체 역사물의 특징인 것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무가치하거나 혹은 어떤 문화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대체 개인사라고 하는 그 스토리텔링에는 물론 공동체보다 개인의 상황을 개선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주체가 아니라 행복한 주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체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데 공동체의 안정과 애착을 놓치지 않는 개인. 그러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와 그다음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애착을 획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적인 목표를 둘 다 가지고, 혹은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인격적 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주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